안녕하세요.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최고 세율 50%로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에요.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시죠? 까딱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업 3년 차에 매출 15억 찍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1억이 넘게 나와가지고 멘탈이 나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대표님, 사업자 낸지 2달 차에 경비 처리가 뭔지 몰라서 이제 공부 시작하려는 대표님, 예비 창업자인데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다양하고 어려워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초보자 분들부터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는 고수분들까지 함께 아울러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의 핵심이 뭐야? 비용 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격증빙 수치고요. 두 번째는 직원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인 전환입니다. 먼저 비용 처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선 국세 기본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국세에 대한 기본이야. 근데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다른 세법이 그 말을 하고 있다면은 걔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분들이 맞이할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있고 소득세법이 따로 있어요. 각자가 말하는 비용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그 안에 동그라미 있는 그런 느낌. 부가가치세법이 작은 동그라미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이 큰 동그라미가 소득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좀 더 깐깐해요.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이제 가보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적격증빙 수치입니다. 적격증빙이란 뭐예요?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로 인정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지출 증빙과 그런 자료들은 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외에 간이영수증 사업을 하시면서 퀵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 안 받고 현금 줬더니 간이영수증 해줬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선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소득세법에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들도 잘 모아뒀다가 소득세 때 그때 자료를 증빙을 다 갖추셔서 전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있죠. 만약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왜냐? 세금 계산서 안 끊고 10% 더 싸게 했다고 하시죠? 그거 대표님 전혀 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10%조차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건데 그거를 안 받으시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으면은 부가가치세법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종소세 때도 안 돼요. 왜냐면 증빙이 없잖아요. 즉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을 썼어요. 원래 1억 1천만 원인데 10% 싸게 해서 1억에 했어요. 그러면은 그 1억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2억 기준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의 소득세율은 3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에 대해서 38%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내가 비용 1억 썼는데 너무 아깝죠. 그 결손금은 2월에서 비용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있죠.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홈택스에 그냥 신용카드 있으면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왜? 비용 처리 인정해줄게. 공제 받게 해줄게. 제발 등록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오래 하셔서 신용카드 등록하다 보니까 50장이 넘을 수가 있죠. 그때는 삭제하면 됩니다. 안 쓰는 카드. 그러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만약에 기장을 맡기시고 계신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뭐 뻔한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놈이 아주 효자 세액공제예요. 이번에 26년도로 개정되면서 세법이 더 좋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국세청 조사관분들도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사후관리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공제를 받았으면 3년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3년 동안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졌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1년차 때 700만원, 2년차 때 1600만원, 3년차 때 1700만원 공제해줍니다. 한 명당. 굉장하죠? 합치면 얼마예요? 4100만원이에요. 이거 당장에 내가 다 세공제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번에 만약에 내가 못 받게 된다면 2월을 시키면 됩니다. 10년간 2월이 돼요. 엄청난 혜택이죠. 한 명만 유지했을 때 동일인일 필요도 없어요. 나갔으면 다른 사람 고용하면 돼요.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해야겠죠. 세 번째,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돈 빼쓰는 것도 쉽지 않고 통장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세금 때문에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거라면은 전 하지 말라고 해요. 법인 전환의 핵심은 계획 컨설팅입니다. 미리 내가 법인을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내가 현금을 수익화할 것이고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어떻게, 3년차부터는 5년차까지는 어떻게, 그 이유는 어떻게 냅다 법인 전환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액 공제 감면도 창업 당시의 업종이어야지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업종 추가했으니까 저 이거 창업이에요. 아니에요. 국세청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 절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 표준 기준 무슨 말이냐? 매출 말고 순이익, 마진 기준. 내가 마진이 2억 남아요 했을 때 개인 사업자는 한계세율 38%입니다. 그랬을 때 소득세가 얼마 나오냐? 5,600만 원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10%죠. 이번에 세법 개정됐어요. 10%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지방세 뺐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급여로 내 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500만 원이라 생각을 하고 소득세, 사대보험 다 뗐을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것만으로 그 세금만 2천만 원 이상이 줄어요.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 사대보험 절반 누가 내죠? 법인이 내요.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장일 때는 100% 내 부담이죠. 현금 수익화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처음 법인 전환을 할 때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 평가를 하면은 그 영업권 평가한 가액만큼 법인으로 넘길 때 돈을 빼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법인 전환하면서 1억을 내가 빼오는 거예요. 세금 없이? 있긴 하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60%에 대해서 비용 처리 알아서 인정을 해줘요.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전환하기 전에 미리 상담 받으시고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스마트 법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세법 지식이 1 정도 오르셨을 겁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더 궁금하신 자료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